1945년 5월 7일 알프레드 요들 장군은 펜 한 번으로 독일의 무조건 항복을 이끌었습니다. 총성이 멈추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오늘 인포그래픽스 쇼에서 나치 항복 직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8일 런던 오후 3시 윈스턴 처칠의 목소리가 라디오에 울려 퍼지자 영국 전체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인구 4,800만 명 중 약 90%가 이 방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전쟁 종료를 확인하자 안도가 터졌고 저녁에는 50만 명이 런던 도심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트라팔가 광장과 더 몰을 가득 메우며 외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년간 맥주를 배급하던 펍들도 몇 시간 뒤에는 탭을 활짝 열었습니다. 대부분의 펍에서 술이 동이 났고 정부는 축제를 위해 특별 배급품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축하를 위해 설탕 2파운드와 차사운스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은 폭격으로 무너진 집에서 나무를 끌어내어 거대한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2200톤이 넘는 잡목이 불태워졌습니다. 5월 8일 파리 오후 4시 파리에서는 분위기가 전기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나치의 압제 아래 있었던 이 도시는 다시 자유의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몽마르트르에서 롱톰 대포 예포가 울리며 도시는 승리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마일 떨어진 프랑스가 지배하던 알제리에서는 축하가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세티프 마을에서 알제리인들은 나치 독일의 패배가 자유를 의미한다고 믿고 프랑스 독립을 요구하는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군이 시위대에게 발포했습니다. 19명이 사망했지만 이후 추정에 따르면 100명에서 150명 사이 가거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군인들이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잔혹한 탄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사망자 수는 6,000명에서 4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리가 자유에 환호할 때 이미 식민지 독립전쟁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5월 9일 모스크바 오전 12시 16분 스탈린은 국민들에게 연설했고 1억 명이 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두 안도했습니다.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도시에서는 30번의 거대한 파동으로 천문이 대포를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붉은 광장은 2,500만 명이 모여 울고 웃는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축하 파티가 너무나도 격렬해서 그날 밤 도시에서는 무려 3억 1,600만 파인트의 보드카가 소비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말 그대로 수도의 술이 바닥날 정도였습니다. 독일군은 5월 9일 자정 직후 베를린 폐허에서 두 번째 항복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케이텔 원수는 주코프 원수 앞에서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병사들에게 전쟁의 끝은 곧 처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32만 명의 독일군이 체포되어 동쪽으로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소비에트 병사들이 약탈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인들에게서 120만, 300만 개의 손목시계를 훔쳤으며 이를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은 대가로 여겼습니다. 5월 9일 프라하 오전 4시 전 세계가 샴페인을 터뜨릴 때 프라하 거리엔 여전히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중앙집단군 독일군은 항복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약 3만 명의 바펜 SS 병력이 체코 시민들과 붉은 군대에 맞서 계속 싸웠습니다. 마치 전쟁 중인 듯한 치열한 근접전이었으며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약 5,000명의 독일군과 2,000명의 체코 전투원이 사망했습니다. 독일군 지휘관 쇠르너는 소련군에게 붙잡히면 자신의 부하들이 끝장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서쪽으로 후퇴하라고 명령했고 병사들은 더 나은 대우를 기대하며 미군 진영에 도달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탈출 경쟁이었습니다. 28만 명의 독일군이 미군 진영에 도달해 목숨을 건졌지만 60만 명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련군의 포로로 잡혀 많은 이들이 강제노동 수용소로 사라졌습니다. 5월 9일 건지 오전 7시 14분 채널 제도는 나치가 운영한 점령한 유일한 영국 영토로 주민들은 독일 지배해 살았습니다. 항복 당시 그 섬들은 보급로가 완전히 끊겼었습니다. 약 15,000명의 독일 군인들이 주둔하다가 5월 9일 건지 섬 해안에서 Her Majesty's Ship 불독 호의 승선에 항복했습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군인이 아니라 굶주림이었습니다. 보급선이 오기 전까지 섬 주민들은 하루 900칼로리로 버텼습니다. 그것은 금보다 귀한 흰빵, 밀가루, 초콜릿을 가져왔습니다. 어른 남자들이 부두에서 진짜 음식을 보며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들은 점령을 버텼지만 굶주림과 싸움에서 거의 질 뻔했습니다. 이때 전쟁이 끝났음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5월 10일 오전 9시 워싱턴 디스트릭트 오브 컬럼비아 미국은 유럽과 달리 국가 공휴일이 없었고 공장들은 하루 3번 교대로 쉬지 않고 무기와 보급품을 생산했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적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너무 일찍 축하하는 것이 위험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유럽에 53명의 미군 병사가 남아 있었고 집에 가지 않고 점수제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군은 점수제를 도입했습니다. 복무기간, 훈장, 자녀 유무에 따라 점수를 받았고 충분하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점수가 부족하면 태평양에서 일본군과 싸우러 배를 탈 가능성이 컸습니다. 수천 명의 남성들에게 나치에서 살아남는 건 다음 전쟁에 갈 자격을 얻는 것뿐이었습니다. 5월 10일 오슬로 오후 2시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전쟁 종결과 함께 정의 실현과 위험이 동시에 닥쳤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친나치 지도자 비트쿰 기슬링이 5월 9일 항복하며 그의 반역 통치가 끝났지만 독일군은 치명적인 이별 선물을 남겼습니다. 해안선에는 45만 개 지뢰가 매설됐고 연합군은 38만 명의 항복한 독일군 포로를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 일은 끔찍했습니다. 이제 지뢰를 매설한 병사들이 직접 제거해야 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약 25만 독일군이 영국군에 항복했습니다. 몽고메리 원수 방문 당시 코펜하겐은 기쁨에 들떴고 40만 명이 거리를 메워 승리를 축하했으나 축제 속에는 복수의 갈증도 있었습니다. 덴마크 저항군은 법정이나 판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곧 그들은 합법적 숙청이라고 부르는 일을 실행했고 나치에 협력했던 38명을 처형했습니다. 조약 체결로 5년 안의 분노가 바로 사라지지 않음을 절실히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5월 15일 라이브루크, 오스트리아 오후 4시 5만 7만 명 규모의 크로아티아인, 슬로베니아인, 세르비아인 집단이 공산주의를 증오해 고향을 떠나 도피했습니다. 그들은 오스트리아로 달아나 영국군에 항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영국군이 유고슬라비아를 장악하고 있던 티토의 파르티잔 부대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얄타 회담에서 지도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 때문에 영국군은 그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영국군은 두려워하는 가족을 국경 밖으로 강제 송환했고 곧 적에게 잡혀 학살당했습니다. 넘겨진 대부분은 즉시 총살되거나 탈진과 굶주림으로 죽는 죽음의 행군을 강요당했습니다. 추정에 따르면 단 몇 주 만에 4만 5천 명에서 10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끝난 직후 벌어진 가장 어두운 이야기 중 하나였습니다. 5월 16일 중앙 유럽 전고. 유럽은 집이 없는 이들로 가득했습니다. 5월 중순까지 연합군은 1억 1,800만 명의 난민 (displaced persons)을 집계했습니다. 그 숫자는 엄청났습니다. 6,500만 소련 시민, 200만 프랑스인, 100만 폴란드인, 22만 홀로코스트 생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인도주의적 재앙이었습니다. 연합군은 5월 한 달간 약 1,600만 명을 신속히 귀국시켰으나 일부는 귀국이 위험했습니다. 특히 소련 시민들이 소련에 돌아갈 때 더 두드러졌습니다. 그들은 환영받지 못했고 스탈린은 서방에 있던 모든 일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비밀 경찰 또는 NKVD가 운영하는 역과 수용소를 거쳐야 했습니다. 돌아온 사람 중 7명 중 약 11만 명이 즉시 체포됐고 19,000명은 한 달 내 처형 또는 사망했습니다. 이들에게 나치 해방은 곧 나라의 몰락을 대듯했습니다. 5월 23일 독일 플렌스부르크 오전 9시 45분 히틀러 사망 후 몇 주간 도니츠 제독이 이끄는 작은 정부가 플렌스부르크에서 유지되려 했습니다. 그들은 일부 건물만 통제했지만 여전히 독일을 지배하는 듯 행동했습니다. 5월 23일 아침 영국군은 이 위장에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부대가 도니츠를 체포했고 알베르트 슈페어와 알프레트 요델 등 최고의 나치들과 함께 그들은 훈장을 박탈당하고 범죄자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6시였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 독일 국가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는 메시지가 전파를 탔습니다. 히틀러가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던 제3제국은 요란한 폭발이나 영광스러운 최후의 항전 없이 끝났습니다. 수갑찬 남자들이 트럭에 실려가며 끝났습니다. 6월 5일 베를린 오후 6시였습니다. 6월이 되자 점령 현실이 고착되었습니다. 아이젠하워, 주코프, 몽고메리, 드라트르 등 최고 사령관들이 베를린 선언 서명을 위해 모였습니다. 이 문서는 독일을 공식적으로 4개의 구역, 즉 존으로 분할했습니다. 소련은 1억 8,400만 명, 영국은 2억 2,300만 명, 미국은 1억 7,300만 명, 프랑스는 590만 명이 사는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바로 베를린 자체였습니다. 이 도시는 소련 구역 안쪽으로 약 100마일 떨어져 있었지만 수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베를린도 4개의 구역으로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소련 바다 한가운데 서방이 통제하는 작은 섬이 생겼고 당시엔 책임을 공평히 나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미래 냉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 지점을 만들었고 베를린이 오랫동안 긴장의 중심이 되도록 했습니다. 6월 8일 도쿄, 오전 10시 도쿄에서
전쟁 내각은 독일의 폐허를 바라보며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황실회의는 기본적으로 명예롭게 죽자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그들은 항복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울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2,300만 명의 정규군과 2,800만 명의 민간인에게 대나무 창을 들고 싸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수천 대 비행기로 미국 함선을 공격할 준비도 했습니다. 7월 26일 연합군은 포츠담 선언으로 일본에 무조건 항복하지 않으려면 완전 파괴를 경고했습니다. 일본 총리 스즈키는 답변에서 모쿠사츠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며 이는 논평하지 않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연합군은 이를 무시하거나 묵살한다고 번역했습니다. 그 번역은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을 수 있습니다. 8월 6일 히로시마 오전 8시 15분 유럽전쟁 종전 90일 뒤 에놀라 게이 B-29 폭격기가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 상공을 날았습니다. 사람들은 일과를 시작했고 전차가 다녔으며 아이들은 밖에 있었습니다. 그때 리틀 보이 폭탄이 비행기에서 떨어져 1900피트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순식간에 그 열기는 태양 표면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7만에서 8만 명 사이의 사람들이 즉시 증발하거나 깔려 죽었습니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유럽 전쟁은 석 달 전에 끝났지만 가장 치명적인 하루는 이제 막 일어났습니다. 원자력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것은 한 도시 전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8월 9일 나가사키 오전 11시 2분 모든 방향에서 빠르게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소련은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며 양국 간의 중립조약을 깨뜨렸습니다. 거의 1,600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붉은 군대가 일본이 점령한 만주로 밀려들어가 일본군을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핵 위협과 소련 침공 사이에 끼이게 됐습니다. 그 후 미국은 두 번째 원자폭탄인 펜맨을 나가사키에 투하하여 또다시 7만 4천 명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습니다. 8월 12일 도쿄 12시 유럽이 승리를 자축하는 사이 태평양 전선은 혼란에 빠졌고 전투가 치열해지며 일본군과 민간인 1억 2,500만 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여기엔 계속된 소이탄 폭격과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히로히토 천황은 처음으로 전에 없던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라디오 연설에서 국민들에게 견디기 힘든 것을 참고 패배를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공식적으로 끝났고 이는 독일 항복 99일 후였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계속 싸운 병사 영상을 시청하거나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